이 실종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경찰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결국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죠. 눈치채셨나요? 무서운 게 미쳤고 11화입니다. 와우 빼빼로 어땠어요? 아무튼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다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크리스마스 아닌데요? 아 왜 멈춰요? 아 이거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인가? 네! 이거 올라가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기념 무딱밤 11화 빠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썰, 착각. 인터넷 썰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손가락은 왜 6개가 아니지? 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5개지? 하나는 어디 갔을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직장 가서도 울면서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집 와서 딱 자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아, 손가락은 원래 5개였지? 이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댓글은 다들 웃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너 그거 조현병 촉이라고, 손가락 6개가 아니라 4개라고 생각했으면 어쩔 뻔했냐 라고 쓴 댓글이 있어서 소름 돋은 경험입니다. 뚜둥! 두 번째 썰, 목격자. 2012년 여름 통영시 한 마을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 실종되었습니다. 여학생이 밤 10시까지 들어오지 않자 학생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틀 뒤인 도로변 하수구에서 학생의 휴대폰을 발견했죠. 휴대폰이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견되어서 마을 버스를 이용했는지 CCTV를 살펴보았지만 버스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여학생이 실종된 지 3일 차에 실종 아동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에 나섰죠. 이 실종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어 마을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인물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김점덕이 갑자기 잠적을 하자 경찰은 그를 주시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수배되어 결국 불심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긴급 체포되었죠. 눈치채셨나요? 이 뉴스 보도에 나온 목격자가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당일에 이미 피해자를 살해해놓고 뻔뻔하게 목격자로 TV 인터뷰를 진행한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김점덕은 결국 수사관의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다음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범죄 사실을 자백합니다. 이 피의자는 이전에도 6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둔기로 잔인하게 폭행해 4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 이 김점덕에게는 3살 딸이 있었어요. 미친놈이네. 소아 성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조사하기에 한번 전과가 있었잖아요. 60대 여성. 그래서 그냥 본인보다 약한 사람. 희한하게 저런 애들이 꼭 결혼해서 애도 있더라고. 세 번째 썰, 소시오패스. 10년 전 저희 집은 신촌에서 원룸 임대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원룸치고는 보안을 철저하게 만들어 놓아서 여성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 중에 입주한 지 3달쯤 된 여자분이 계셨는데 한 달에 몇 번씩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방에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게 복잡한지 매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진상기가 보여서 저는 그 사람한테 트집 안 잡히려고 친절하게 다 해달라는 대로 해드렸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여성분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없을 때 누가 방에 들어오는 것 같다면서. 물론 저에게 마스터 카드가 있긴 했지만 원룸업을 하고 있으니 당연한 거고, 저도 방 빼는 분들이나 전기점검 등 미리 동의를 구하고 들어가는 용도 말고는 절대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은 저를 의심하는 것 같더군요. 하필 시기도 제가 방학했을 때라 원룸을 제가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좋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착각한 거다 하며 타이르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엄청 화가 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외출하면서 문틈에 종이를 끼워놨고 침대에 이불 모서리도 살짝 접어놨는데 종이는 떨어졌고 이불은 펴져 있다고 말이죠. 그냥 저를 100%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저한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쯤 되니 부모님도 슬슬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죠. 원룸 건물에 CCTV가 현관에 1개, 주차장에 1개만 있어서
각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그쪽만 CCTV를 설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디카를 비타 500박스에 위장해서 그쪽 복도에 설치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디카라서 2시간마다 메모리를 비우고 와야 했는데 3일 동안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었죠. 근데 4일째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날은 그 여자분이 아닌 경찰이 저희 집 문을 노크했습니다. 함께 가서 그 여성분의 방 안을 봤더니 벽 천지에 반짝이가 묻어있는 겁니다. 여자들 화장할 때 쓰는 섀도우 펄 같은. 그 여자분이 며칠 고향에 내려가면서 범인 잡겠다고 문 손잡이에 본인 화장품 펄을 묻혀놓고 갔던 건데 집에 침입했던 사람은 그걸 조롱하듯이 방 안 온 벽 천장 바닥에 펄을 찍어놓은 거죠. 경찰은 제 방에 들어와서 키보드, 마우스, 서랍, 손잡이, 심지어 변기물 내리는 레버까지 펄이 묻어있는지 조사하고 왔습니다. 당연히 펄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4일 동안 비웠던 그 방의 세면대는 방금 누가 샤워한 듯 축축했고 비누도 불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까지 조사받고 왔습니다. 저도 정말 당혹스럽고 기분이 나빴죠. 집에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디카에 뭐 찍혔나 돌려봤는데 2일째 되는 날 밤 11시쯤 그 여자분의 남친이 비어있던 여자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3일째 영상에는 안 보이고 4일째는 못 찍어서 영상이 없고 그래도 수상해서 그걸 들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제가 경찰한테 들은 사건의 전말은 여친을 공포에 몰아넣고 본인 자취방에 불러들일 목적이었던 남친이 벌인 짓들이었습니다. 여친이 학교에 간 사이 몰래 여친 방에 들어가서 수상한 흔적들을 한 달 동안 남겼다고 합니다. 여친은 그때 이상함을 눈치챘고 남친한테 말하면 그 남친은 잔인한 원룸 살인사건 같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겁에 질린 여친한테 무서우면 여기서 자고 가도 돼 하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한 거죠. 남친의 최종 목표는 동거였고 그 클라이막스가 반짝이 사건 때였습니다. 여친이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 본인이랑 동거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정말 소름 돋는 건 경찰이 처음 저를 찾아왔던 날 남친이 여친을 감싸 안고 엄청 자상하게 위로해줬다는 거죠. 그렇게 자상하게 위로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어떻게 겁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었겠죠. 결국 그 남자는 고소를 당하고 여자는 휴학을 하며 사건이 끝났습니다. 끝. 덜덜덜. 자, 이렇게 11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와우. 아주 알찬 크리스마스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화인데 그럼 저희는 마지막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무서운 게 딱 좋은 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땡큐. Thank you. 따라하세요. 오늘도 지렸다리 지렸다 오늘도 무섭다리 무섭다